올해도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전하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기부금이 줄어서 미안하다라는 메모와 함께 봉투에는 2,300여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위해서 1년간 적금까지 부었다고 하는데 무려 8년째 키다리 아저씨의 약속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겨울철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온도를 보니까 46.4도, 약간은 뜨뜻미지근한데요. 경기 침체도 있고 또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도 있고 그래서 온정의 손길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또 본격적으로 사랑의 온도계가 달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고 네, 내일 뭐 박정우 기자는 또 볼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맞아서 네. 특집 방송 뭐 이런 게 나오나요? 뭐 그럼 캐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정말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냥 해본 말인데. 정상훈 기자 한번 네. 셋이 한번 불러보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할 거예요. 네. 이따가 카톡으로 좀 보내세요. 어떤 곡을 할지. 네,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도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다. 맞죠? 네, 지금 6번째 토론자라고 해야겠죠. 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인데요. 지금 현 시간 28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었고요. 3시간 59분. 그다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 31분. 오히려 찬성 토론이 더 길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 민주당 최윤호 의원이 3시간 39분,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쪽 의원이 2시간 48분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필리버스터 하면은 법안이 상정됐을 때 그거를 표결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약간 소수 야당들이. 근데 이 법안을 상정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해갖고 약간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표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힘 빠지니까 도와주자는 건가요? 뭔가요? 그게 저도 혹시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여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나는 시간이 이미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간 동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 발언 기회를 좀 뺏으려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발언 기회를 많이 주면은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고 본인들의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언 기회를 민주당에서 좀 가져가자라는 전략이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을 하면 더 이익이 되겠죠.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지역구 출마 예정자라면 이익이 되는 거고 또 이 선거법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민주당의 국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렇죠. 찬성 토론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원래는 이게 27번째 선거법이 27번째 순서인데 문희상 의장이 바꾼 거죠, 일정을. 네, 어제 문희상 의장이 참 전격적으로 상정을 한 건데요. 사실 개의부터도 좀 예상하지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일단 원래 어제 오후 7시에 소집이 돼 있었는데 본회의가 1시간 정도 늦게 가게 됐어요. 이게 뭐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부의장 등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 방문 앞에 몰려가서 면담을 좀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문 앞에 몰려 있는 거 봤어요. 사실상 개의를 못하게 이렇게 시간을 좀 끄는 작전을 폈는데 문희상 의장이 시간을 안 끌리기 위해서 문을 안 열어주다가 다른 문 옆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개의했습니다. 저도 그 앞에 있었는데 놓치셨어요? 기자들이랑 의원들이 다 몰려있다가 한국당이 사실 그쪽에도 지키는 의원을 2명 보내놨어요. 김교환 의원이 이쪽으로 다 간다라고 소리 질렀는데 정말 1분 만에 놓치셨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개의가 됐고 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회기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의안 처리가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이제 예산 부수법안 22건을 먼저 처리하는 예정이었는데 그중에 2건만 먼저 처리한 다음에 민주당 측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의결한 다음에 바로 선거법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갖고 그 수정안 그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300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약간 뒤로 훅 찔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합해서는 못 세봤는데 어제 처리된 2건에 대해서 각각 30몇 건씩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연 전략을 편 건데 허를 찌른 거죠. 잘 안 된 거군요. 그러니까 허를 찌른 거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뭐 내일 밤 자정에 회기가 종결이 되고 그때까지는 필리버스터가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잖아요. 26일에. 그러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선거법이. 네, 본회의 열리면 표결이 진행되고요. 그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오후로 새 임시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네요. 네, 뭐 있기 힘들죠. 사실은 이게 의석수만 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53, 47. 네. 뭐 반대할 이유가 개인적으로 봐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똑같은 규칙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고 비례대표들도 지역구에서 출마하든 아니면 불출마하거든요. 네. 거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이게 기명 투표예요. 무기명이 아닙니다. 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그 투표하는지 다 보여요. 공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사실 뭐 법 조문상에는 뭐 무기명이나 뭐 호명 투표 이런 걸 할 수 네.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전례가 없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 사실 그런 반란표를 내심 기대하는 반응이 네네. 있었는데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 많은 양심 세력이 있어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양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걱정된다. 좀 약간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밝히면서 또 무기명 투표 혹시 신청하실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해오던 문희상 의장의 행태로 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이 통과의 것이라고 우리가 뭐 가정을 하는 것이 좀 더 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위성 정당 이야기, 비례한국당 뭐 이름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과정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제가 좀 전에 말한 김재원 정책위의장 네네. 얘기가 바로 오늘 이 긴급 회견을 하러 와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주고받은 문답 중에 일부였는데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김재원 의장이요.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이 반헌법적 비례대표제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 지난 19일 심재철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뭐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네. 당시까지는 이게 압박용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과를 상정한 상태에서 만들겠다고 약간 공식 선언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김재원 의장은 그간 알려져 있던 이름인 비례한국당을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네네. 비례한국당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우당인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좀 솔솔 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박주민 최고위원도 뭐 대책을 세워놨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 그래도 김재원 의장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장 말을 그대로 옮기면 제가 알기로는 여당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부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렸다.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를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여러분 중 비례민주당 하나 등록해 놓으면 민주당에서 사러 올 거다.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 민주당 쪽에 크로스로 확인을 해봤는데 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여당 출입 기자.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비례한국당 만들어도 그런 뭐 계산해봤을 때 퍼센테이지 30% 지지율을 얻었을 때 비례대표 몇 석 이게 그대로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국민들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지역구 투표만 하고, 네. 그다음에 비례한국당에는 비례대표 그 투표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느낌에는. 예. 네.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원욱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사진에 찍혔잖아요. 네, 휴대폰 맞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뭐 전문가가 비례한국당이 나오게 되면 의석수가 비례한국당으로 많이 간다 이런 네. 얘기를 써놨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렇듯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뭐 가시적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이 뉴스공장 나왔던데 그래서 안 만드는 거죠?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뭐 쉽지는 않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쉽지는 얘기하더라고요. 않겠죠. 어렵게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둔 거예요 지금. 네. 우선은. 제가 좀 아까 김재원 의장 그 브리핑 하고 나서도 네. 민주당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네. 뭐 이렇다는데 사실 무근인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뭐 전체적인 취지는 그렇다는 거였지만 뭐 당 일각에서 만들자는 사람이 있긴 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면 제 손해 보는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예, 정의당이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정의당에서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에서 벗어난 이런 꼼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페이퍼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네. 민주당에서까지 할지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뭐 친이 그리고 비박계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23일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을 했어요. 정치판을 객토하겠다. 네, 객토하겠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흙을 갈아엎겠다는 건데요. 어려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대중 정치를 하는 분들이 사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분열과 갈등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주호영 권성동 의원 또 김효재 정혜걸 전재희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결국 창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이재호 상임고문이 뭐 연대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당에 참가하실 분들은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정당을 만들거나 하진 않는다 이렇게 선을 껐습니다. 그냥 어떤 모임 단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새를 약간 모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출범식에서 네. 전광훈 목사가 축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극우로 몰려간다는 얘기, 전광훈 목사가 축사를 거기서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깜짝 좀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친이계 좌장이제 이재호 전 의원이 네. 여기 창립준비위원장이에요. 근데 이재호 의원과 지난 10월에 함께 투쟁을 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와서 그 축사했다 인연으로. 이런 얘기인데 축사할 때 참 믿기 어려운 발언이 또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네.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자신이 들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국선언 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있던 분이 아니 왜 정치를 종교에 연계시키냐 강하게 항의하자 뭐 단호하게 나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진짜 나가시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진짜 난감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근데 사실 국민통합연대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황교안 대표가 너무 극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광 목사가 축사를 했다니까 그것도 약간 뜨악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황 대표 농성장에 보수 유튜버들이 막 상주하면서 그거 뭐 생중계처럼 방송을 하고. 네. 그러고 했었잖아요. 입법조사원 자격까지 주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지난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알려지면서 뭐 당 안팎에서 좀 비판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 한국당이 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재호 상임고문이 극좌나 극우는 역사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 보수 중도 개혁적인 폭넓은 보수 확장을 상대로 해야지 너무 극우 쪽으로 편향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제 행사 같은 경우는 창립 행사니까요. 뭐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한국당에서 뭐 축하 사절도 오는데 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 보수 통합연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은 발언이 그 너무 방향은- 세가지고 네. 그 방향은 아닌데, 예, 어쨌든 예, 상징성이 있어 보여서 막 그런 분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보수가 약간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통합연대가 통합보다는 나중에 공천 못 받은 이른바 뭐 비박계 의원들이 와서 출마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재밌는 게 어제 이재호 상임고문이 우리는 정당화는 안 한다. 뭐 부분적으로는 출마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당화하거나 우리 공동대표들이 국회의원 출마한 일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네.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었던 안상수 전 대표가 어제 오후 5시에 바로 탈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출마하셔야 되니까. 그 창립 취지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면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안 전 대표는 지금 의왕과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렇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울 시내 도로들 얼마나 막히나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시뻘겋네요. 네. 크리스마스라서. 진짜 아재 개그의 본능을 또 이렇게 발휘를 해주시는데 저도 오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와, 오늘 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 조심해서 운전들 하시고요.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냐 마냐, 뭐 던진 분들도 이미 계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약간 무차별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미국에서 왔어요. 네, 총선에 나오는 건가요, 곽지훈 기자? 그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게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네. 그 생각이나 말보다 실천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려 한다. 오! 요 표현 때문에 좀 이거는 그런 설이 출사표감인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적인 글의 취지는 이 총선이랑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책 쓰고 연구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읽었습니다. 책 쓰고 연구하시면 조용히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미시간대 초빙 교수 자리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네. 이제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분을 만났고 깊은 생각과 고민도 했다 하면서 귀국해서는 책 쓰는 일과 현대판 구멍티주 프로젝트 준비 등 두 가지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네. 이 구멍티주라는 건 이게 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뭐 온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와 대가 없이 도와주려는 공급 간의 미스매치 해결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내용이다. 두 가지 다른 일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 뭐 자기 관심사인 뭐 사회적 이동, 그다음에 혁신, 뭐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다. 뭐 이제 이런 평소 이제 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던 관심사에 대해서 좀 길게 글을 썼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가보지 않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보겠다 이렇게 한 줄을 붙였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출사표 냄새가 솔솔 나요.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은 좀 탐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또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김동연 부총리가 작년에 이제 뭐 그만두기 전에 네. 여의도에서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명함 드리면서 모마이스 박정우 기자입니다. 뭐 인사드리고 자 이제 그만두시면 국회로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미끼 질문을 던졌죠. 네. 정치권에 오냐 했더니 뭐 대답이 아니 요즘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야당 쪽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만둘 때 경제부총리 그만둘 때 그런 질문이 있었죠. 기자들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 출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출마하게 된다면 여당으로. 민주당 쪽에서 출마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김 전 부총리가 충북 음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충청도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해찬 총리가 불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가 세종시. 빈단 말이에요. 세종시로 나오게 되면 충청도 지역에 대한 뭐 선거 지휘라든가 뭐 이런 네. 것까지 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전문가를 내세웠다. 그 지역 분들이 또 이게 전문가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관료 전직 장관. 출신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지 이런 않을까. 장점이 있지 않을까.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빈다고 하면 섭섭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뭐 그 청주 상당구 얘기도 있는데 정우택 한국당 의원 지역구거든요. 근데 우리 이브닝 쇼 식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불출마로 결심을 굳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어제 한 신문사,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 출마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 또 출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점을 당에 전달해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총선 출마를 강하게 요청해온 게 사실 민주당이었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뭐 출마를 이제 종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알려졌어요. 네네. 사실 이제 앞서서는 강경화 장관이나 뭐 이제 그 출마설이 있었는데 지난 17일 이제 정세균 총리 지명자를 지명할 즈음부터는 이제 관료 출신의 총선 차출에 대해서 좀 그 정부 안에서 좀 선을 긋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그 청문회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총선 전에는 개각이 더 없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 뭐 본인한테 확인을 지금 중국 청주에 가 계셔서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고요.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고 대변인이 비례대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제를 보면 비례대표 영입도 쉽지 않고 자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쵸. 상황이 쉽지 않고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꽃길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온다는 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김현미 장관이 만약에 계속 장관직에 남게 된다면 그 자리를 고민정 대변인이 가는 게 어떻겠냐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손석희 사장, JTBC 손석희 사장이 이제 뉴스룸을 하차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로만 이제 남는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이게 이제 또 총선 출마설도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JTBC를 그만둔다고 밝힌 건 아니고요. 그렇죠. 뉴스룸을 하차한 거죠. 뭐 총선 출마는 좀 현재 단계에선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입장문이라기보다는 그 JTBC 그 사원들에게 이제 그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오랜 레거시 미디어의 유산인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선 물러설 때가 됐다. 뭐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도 일선에서 좀 물러나는 게 아니겠냐는 이제 해석을 놨는데 이게 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또 그 메일 안에 보면 경영과 보도를 동시에 하는 거는 무리라는 판단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겠다. 총선에 나갔으면 벌써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손석희 사장의 그 하차 관련해서는
좀 뭐랄까요, 뭐 위대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한국에서 이름을 알렸던 언론인이 이제 보도 일선에서 물러난다. 네. 좀 그 의미가 좀 더 조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방송국에 또 네. 사상 선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뭐 네. 직접적으로 그런 뭐 각종 소문을 담은 정보지라는 거기에 여러 가지 네네.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음해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런 아니 내용이 뭐 있었어요. 음해까지 다른 아니 그 그냥, 방송국은 뭐, 뭐가 되는 네, 거예요? 제안받은 음해라뇨. 적도 없다. 예, 그 그냥 타사 거기 이적설에 딱 대해서 잘라서 타사 제안받은 바 이적설에 없다. 제안받은 바 없다. 제안받은 바가 없다. 여러 가지 소문은 음해성이고 이런 뭐 거기 그 간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는 제안받은 바 없다. 제안이 이렇게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선거예요. 거기는 네. 제안이 아니라 네. 그런 내용 생각해 보니까. 네, 선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인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이브닝쇼의 마스코트 아우, 제가 성탄을 맞아서 퀴즈를 하나 마스코트네요. 갖고 왔어요. 마스코트답게 또 퀴즈를 가지고 제가 오셨어요. 뭐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네네. 많이 막혀서 힘드실 텐데요. 퀴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서울타임즈를 애청하신 분이라면 바로 정답 보내실 텐데요. 스피드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국회가 난장판이었죠. 어렵게 본회의가 열렸고 지금 이 시각 여야 국회의원들이 뭐 1시간이고 4시간이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 쉽다. 5글자인데요. 아니 좀 우리 더 설명을 청취자분들 드리자면 수준을 몰라보고 네. 지금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이야. 합법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사 진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TBS 앱을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및 막 올라오기 당첨자 시작했어요 발표는 벌써. 3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깜짝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깜찍하게 우리 박정우 기자가 네,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곽재훈 기자가 마스코트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부에 네,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오늘 서울타임즈 진행해봤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